경호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저는 세명대학교 경찰학 최기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핵심 내용은 경호의 장비 활용과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경비 지도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어떤 사진 위주로 우리 경호 장비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제시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호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장비와 또 훈련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을 제공해 본 사진입니다. 자, 경호 장비를 세분해서 보면은 경호원의 개인 장비가 있습니다. 뭐 총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개인적으로 소지해야 될 경호 장비,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있죠. 또는 피해 경호인, 대통령이면 대통령 또는 어떤 연예인이든지 누구든지 본인의 어떤 안전 장비, 기동 수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측 또는 검색을 위한 금속 탐지기라든지 뭐 이런 장비, 그리고 CCTV 등 감시 또는 차단하기 위한 장비, 또는 공격에 대한 방어, 로봇 같은 것도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보안 장비 인식 시스템, 어떤 얼굴 인식도 될 수 있고, 무슨 지문 인식이나 이런 보안 장비도 있을 수 있다. 또 부가적으로 도청, 대도청, 도청을 적발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행사의 종류라든지 우회 요인의 중대성이나 그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는 특수 장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페이퍼워크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또 통신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컴퓨터에 어떤 보안 논리를 장착하는 보안 시스템도 장비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경호원의 개인 장비로 총기입니다. 세계 각국이 어떤 경호원들이 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임무에 맞는 개인 총기를 가지고 있죠. 이 총기는 하나는 38 리벌과 밑에 거는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459형 권총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 구식총이죠. 구식총입니다. 졸업을 하면은 한 40년 전에 처음에 입사하니까 저 위에 있는 38 리벌버 권총을 수령해서 내 개인 화기로 쓴 적이 있는데, 이 총의 특징은 저 38 리벌버는 이 그립을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저 위에 이렇게 그 레바를 밀면 이 카트리지가 열립니다. 그러면 카트리지에 실탄을 넣죠. 5연발도 있고 6연발도 있고 넣고 이 카트리지를 닫고 사격을 하면은 발사된다. 이 459형 이거는 이 그립 밑으로 탄알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탄창이죠. 탄창을 갖고 다니다가 필요시에는 이 밑에다가 척 넣고, 대신 여기에 있는 노리쇠를 한번 후퇴 전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탄알집에서 탄알이 위로 들어가서 탄알 장전이 되는 것이죠. 장전이 됨으로써 사격할 수 있다. 위에 있는 총은 만약에 실탄이 불발되면은 그대로 다시 그 격발을 하면은 이 카트리지가 돌아가면서 불발된 탄알은 저쪽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탄알이 실탄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발된 탄알을 노르쇠 후퇴 전진을 통해서 축출하고 다른 실탄이 올라가야 발사가 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현재로는 아마 미개한 후진국에서나 저런 총 사용할까. 지금은 경호원들은 적어도 이런 총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뭐 글락이나 포티 캐리바 이런 거, 시그사와 이런 것을 사용하죠. 그리고 앞에 레이저를 장착해 가지고 목표물을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도록, 포인트할 수 있도록 야간 사격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하죠. 이 개인용 권총에 대해서는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민간 경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분사기, 밑에 이제 분사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형태의 분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프레이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38 리볼버와 같은 어떤 형태의 가스 분사기도 있다. 자, 경호용 개인 총기는 그 일반 권총하고는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경호용 권총이라고 그래서 뭐 거기에 알맞게 특화된 어떤 총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제품은 별로 없는데, 일반 총기 중에서 저런 내용에 부합하는 총기를 사용한다. 첫째는 관통하지 않는 저지력이다. 범인을 제압하는 그런 데에 어떤 그 총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 살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산탄총도 사용할 수 있다. 산탄총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죠. 네. 그리고 정확성이 있고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야 된다. 비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대개 이렇게 정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총기를 타게 되면은 총기가 가능하면 밖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파지가 간단하고 은폐가 특히 뭐 여성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피가 작으면 좋죠. 그러나 총기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작으면 명중률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파지에서 사격을 할 때 잘못하면은 노릇에 후퇴전진이나 해서 손을 다친다든지 하는 조금 그 사용상의 어려운 점이 조금은 있죠. 자, 그리고 이 경호 현장은 뭐 항공기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도 있는데, 항공기 내에서도 근접 경호원이 총기를 착용하고 또는 유사시는 총기를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 어떤 경호원이 사용한 총기의 성능에 따라서는 이 항공기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 이 두랄륨인 이 아주 가볍고 뭐 단단한 것 같지만 관통 이런 데에는 약한 그런 재질로 항공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기의 그 어떤 성능에 따라서 비행기의 외벽을 뚫고 나가면 이 유압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이 비행기가 뭐 이를테면 뭐 태평양 상공이나 이런 데 날아가면은 거기에서 비행기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런 상태로 몇 시간을 착륙하려면 날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항공기 자체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뭐 항공기 보안요원도 마찬가지고 경호원들의 총기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뭐 관통력이 센, 화력이 센 총보다는, 그리고 그 실탄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데, 실탄 중에서도 어떤 그 뚫고 나가는 그런 실탄이 아닌 실탄, 이런 어떤 그 항공기 내에서의 항공기 자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덜한 총을 개인용 총기로 사용한다. 경호용 총기도 또 항공기에 특화된 항공기 근무자들한테 그런 종류의 총기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무전기입니다. 개인용 무전기죠. 이 무전기는 주파수와 통화할 때의 어떤 암호 논리에 의한 보안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그 무전기는 그 통달 거리가 먼, 한마디로 성능이 세다 하는 그런 어떤 무전기가 필요하겠지만은, 경호용은 어떤 그 행사 지역에서만
소통되고 이 전파가 멀리 전파되는 것은 보안성에 좋지 않다. 지금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무전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무전기의 전파에 의해서 그 공간을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 서울에 있는 기지국으로 돼서 기지국에서 부산 기지국까지는 유선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무선으로 쏴줘서 거기에 있는 경호원과 여기에 있는 경호원이 무선으로 소통을 하지만 이 무전기의 성능에 의해서 그렇게 먼 거리가 통달거리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계상에 장착되어 있는 무전기상에 장착되어 있는 그 보안 장비, 암호 논리 이것도 중요하고 이 사용자가 음호나 암호를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다른 경호원한테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할 때, 그 메시지를 제공할 때 중간에서 이것을 도청이나 감청이나 이런 것으로 듣는 사람이 들어도 어떤 암호나 음호로 돼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든다면은 그 왕을 K1 이러고 도착을 25 이랬다 그러면은 내가 왕이 여기 도착했다는 것을 행사장에 도착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K1 25 이렇게 날리면은 이 암호 음호를 공유하는 경호원들은 왕이 도착했구나 이렇게 다 알아듣지만 그 음호를 모르는 사람, 그게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바꾸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무전기의 휴대도 그 편의성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채널이 예비 채널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보안성에 강해야 된다. 자, 이거는 금속 탐지기죠. 스캐너입니다. 이거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휴대용 전화기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 경비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저거는 경비원들이 아주 그 생활처럼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탐지 장비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지뢰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사람이 가기 어려운 이런 데에는 저런 하단에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광범위한 지역이나 물속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연모를 찾아낼 수도 있고 지뢰라든지 이런 것은 그 탐지 기간 동안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런 어떤 드론이 사용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이쪽에는 로봇 이런 천정우이라든지 이런 데 로봇들을 넣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그 화면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또 그거 이외에 무슨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밀폐된 공간 같은 데에 주사기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걸 컴퓨터와 연결해서 일명 이제 냄새 맡는 기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의 성분을 축출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처럼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평상시 보기에는 어떤 문의 틀 이게 일본 말인가요? 문 왁구처럼 생겼지만은 그 안에 통과하면은 딴 방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금속 탐지기도 있습니다. 문형 금속 탐지기죠. 이거는 엑스레이입니다. 왕왕 경호용으로 어떤 검색기를 그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물건, 여성들의 핸드백이라든지
또는 뭐 곱게 포장해서 누구한테 선물로 뭐 요인한테 가져온 거라든지 이런 거,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 경호의 기본 원칙이죠. 뜯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뜯어보면은 핸드백을 열어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또는 이걸 포장한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렇게 엑스레이기에 집어넣습니다. 저 엑스레이기에 나오는 저 모니터를 보고 판독하는 저 판독 자격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저 밑으로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입체적으로 위에서 옆에서 그리고 이쪽 옆에서 이렇게 세 개의 화면이 되게 나타나는데 그 화면을 보고 조합해서 그 안에 위험물질을 찾아내야 된다. 만약에 권총이 들어있다. 그러면 권총을 위에서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이것처럼 일자로 보일 것이고 옆에서 보면은 권총처럼 보일 것이고 이 뒤에서 보면 더 짧게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세 개의 화면을 머릿속에 조합해서 권총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판독 기술이 필요하다. 또 이 권총 같은 것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각각 이렇게 분리해 놨을 때 이것을 조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폭발물 같은 거 특히 액체 폭발물 같은 것은 이제 저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성분에 따라서 색깔을 다시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판독하는 기술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공항 검색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기 필수 기술이고 저기 특화된 요원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엑스레이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저 문형 검색기는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한다. 사람이 행사장에 참석을 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 출입 조치를 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본인 여부 확인입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온 그 초청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과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해서 초청한 사람이 맞느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면은 비표를 다뤄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제 검색 단계로 넘어가는데 검색 단계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신체에 소지하고 있는 어떤 물품의 중에서 반입하면 안 되는 의외 용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이 휴대하고 있는 뭐 핸드백이나 무슨 뭐 이런 거에 그런 의외 물질이 반입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 문형 검색기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 옆에 아까 보여준 그 휴대용 그 스캐너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 엑스레이기를 통과시킨다. 그리고 엑스레이기의 판독 결과 의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하에 열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각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 투식입니다. 뭐 이렇게 뭐 나체 사진, 저 포르노 사진은 아니고 우리나라 방송국 뉴스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누구나 입출국 할 때 저런 누군가는 저걸 보고 있고 어딘가는 기록될 수 있는 저런 영상이 있다 하면은 참 그 인간의 어떤 그 생활이 그 아주 저급하게 떨어진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정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색경입니다. 검색경은 저걸 차량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저렇게 이제 밑에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 검색경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이 켜지게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탐지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검색경을 좀 스마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음은 검색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검색견을 탐지견을 너무 믿지 마라. 이 물품의 우회 용품을 찾아내는 의무는 이 개한테 있는 게 아니고 개는 찾아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위험물을 찾아내고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개 줄을 잡고 있는 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개는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또는 개코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저 탐지견을 사용할 때에는 이 탐지견이 내가 훈련시킨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가면서 사용해야 된다. 다음은 이제 방탄복입니다. 이 방탄복 이제 좀 간단하고 이제 부드럽고 얇고 이래서 착용감이 좋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 탄환의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관통은 안 당할지 모르지만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저기 저 완전 이렇게 미쉐린 무슨 그 타이어 선전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이렇게 두껍게 한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방탄 소재가 지금 신물질이 개발돼서 방탄 효과는 높고 가볍고 이렇게 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저런 방탄 섬유를 통해서 방탄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함으로써 차량 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기동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이렇게 발전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방탄 소재는 경호 장비로 방탄 효과에 적용하는 신개발 소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것은 개브라라고 하는 아까 여러분들 그 방탄복을 만드는 방탄 섬유 이런 거에 20배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가벼운 소재로 돼 있다든지 그 밑에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강철의 200배가 넘는다. 세계적으로 인준 기준인 미 법무성에서 이 방탄의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이제 방탄 소재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또 여기서 명심해야 될 일은 그 방탄복 어느 면에서 방패죠. 방패도 개발되는 이 문명의 여러 가지를 신소재 물품을 활용하고 있지만 또 사용하는 실탄도 특수 실탄을 만들어서 방탄 소재를 비집고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실탄도 개발되고 있다. 다음은 경호 대상의 기동 장비입니다. 경호 대상의 기동 장비라고 그러면은 비행기나 차량이나 선박이나 철도나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말할 수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어떤 그 비행기를 보면은 이제 코드 1 이렇게 돼 있고 코드 1에 보잉 737, 보잉 747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전용기죠. 코드 1이라고 칭하죠. 공군 1호기죠. 그리고 미국은 에어포스 1 여러분들 뭐 영화 드라마나 이런 제목 같은 거 이런 데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제 보잉 747 약 한 400명 타는 비행기죠. 이것을 이제 그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내부도 구조도 바꾸고 또 기능도 추가하고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의 그 이착륙의 우선권이라든지 또는 뭐 이 컨트롤 타워하고 이렇게 컨택을 할 때 사용하는 명칭으로 뭐 코드 1이라든지 에어포스 1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죠. 헬기도 우리나라 대통령 헬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UH-1H 이것을 개조한 VH-1H 뭐 이런 것을 또 퓨마 이런 거 요인 수송용으로 만들어진 인원 수송용으로 만들어진 좀 등치가 큰 거. 미국은 머린 원이라고 그래서 미 해병대 소속의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방탄 차량인데 방탄 차량은 뭐 요구에 의해서 그 서양에서는 렌트하는 차량 렌트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 원수의 경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방탄 차량을 소유하고 있죠. 이 방탄 차량은 경방탄도 있고 중방탄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뭐 캐딜락이라든지 벤츠백이라든지 또 소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GL이라고 하는 VIP용 방탄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방탄차를 생산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밝혀질 바가 없죠. 또 전용 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경호기관에서는 이 전용 열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전용 객차만 확보해 가지고 이동 시에는 기관차를 뭐 어떤 국가 철도 기관에 임대해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전용 역이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도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KM 그 전투함이라고 그러죠. 이 비행기를 이 배를 어떤 경호 대상이 타는 좌승함과 또 호위함인 경호함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VIP가 타는 차량입니다. 캐딜락 그 회사에서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뭐 선물로 준다 하는데 어떻게 선물로 주는지는 이 비싼 차를 잘 모르겠고, 그 방탄의 효과, 이거는 보안성이 아닙니다. 이 캐딜락 차량을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에서 카탈로그로 이렇게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탄 효과 또는 요구에 따라서 물론 뭐 비용이 동반되지만은 더 여러 가지 방탄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죠. 운전석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한테 보호가 돼 있다든지, 물론 뭐 이렇게 중방탄으로 이 방탄 소재에 의해서 유리나 이 철판의 관통력을 감소시킨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유리창에 어떤 뭐 콜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이 돼가지고 껌껌해졌을 때 GPS 시스템에 의해서 시속 60km의 속도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군중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 운전 요원이 이 뭐 페퍼포크라고 그러죠. 그 뭐 옛날 눈물가스라고 달려 있는 그것을 분출함으로써 길을 뚫어준다든지, 또는 뭐 VIP 안락성이라든지 뒤 자리에 점프 시트라고 그래서 통역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됐다든지, 또 저 그로서리 룸 같은 데에는 뭐 대통령의 뭐 혈액이라든지 또는 뭐 경호 장비의 일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넣어갖고 다닌다든지, 또는 특히나 저 기동부의 뭐 연료통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타야라든지 이런 데가 그 어떤 유사시에 방탄 또는 망가져도 기본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방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타야라든지 뭐 또는 뭐 이 문, 이게 보면은 뭐 6인치로 유리가 방탄 유리 됐고, 이 방탄 유리는 겹겹으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 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는 보잉 747.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 2대가 나란히 뜨죠. 어떤 비행기에 탔는지 일반 관측으로는 알 수가 없는. 자, 이거는 히틀러가 타고 다니는, 참고로 보세요. 히틀러가 타고 다니는 전쟁 지휘본부와 같은 전용 열차였고, 이거는 북한 김정은 전번에 뭐 저 동남아까지 내려가 가지고 유명해졌던 그 동차입니다. 김정은의 동차. 대개 공산권에서는 VIP 기동수단에 저런 전용 동차가 활용되는 것 같아요. 옛날 중국의 모택동도 그렇고. 자, 이거는 도청 장비입니다. 구식이지만 저런 장비도 활용된다. 자, 경호원의 무기 사용입니다. 경호원은 총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경호원의 판단력으로 명중 부위는 치명적인 부위다. 총탄의 효과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된다. 이것은 범인한테 경고성의 그 사격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총기 사용의 정확성과 윤리성, 요거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경호원의 무기 사용 시기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긴급피난 시에 카르네아데스의 널판지다,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어떤 난파선에서 조각을 혼자밖에 버틸 수 없는 조각에 이렇게 몸을 의지해 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대피하기 위해서 일로 왔다. 이건 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밀었다. 그 사람은 죽었다.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낸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냐 하는 것에는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 뭐 어떤 참고 사례로 이런 게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경호원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때, 이거 경찰의 총기 사용하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경호원이 제한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장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경비 지도사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비지도사 작년도 시험에 합격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시험 대상이 뭐 13,000명 정도 원서 낸 사람이 그랬는데 실제 응시한 사람은 8,000여 명 되는데 합격자가 862명, 응시자의 10.6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경비지도사 공부하는데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다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른 시험은 몇 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이 되면 다 합격시키는 이런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어떤 과락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성적 순에 의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합격시킨다. 10% 전후, 10% 안 될 때 8% 이 정도 될 때도 있다 하는 점을 명심하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자 중에는 일반 경비가 791명인데 남자가 730명이고 여자가 61명이다. 기계경비는 71명인데 전부 다 남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는 50대, 20대가 많고 기계경비는 40대, 20대가 많다. 그런데 특히 여기 20대의 그 합격자 중에는 국가고시나 특히 경찰시험 이렇게 볼 때 그 가산점을 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비 현장에서는 경보지도사가 합격 숫자에 비해서 많지 않다 하는 얘기도 들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최종 합격자 기본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44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죠. 이걸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이 취득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국가 자격고시로서 결코 쉽지 않다. 자격증에는 국가 자격증이 있고 민간 자격증이 있고 또 민간 자격증이면서 정부 인증 자격증이 있죠. 이건 국가 자격증이고 각종 국가 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산점이 있다. 상당히 유용한 어떤 국가 자격시험이다 하는 점을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최근 3년 동안 출제됐던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40문제씩 그 3년 동안 120문항 중에서 경호학과 경호 이론, 그리고 경호의 조직, 그리고 경호 업무의 수행 방법, 이것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호 이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바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현장감 있게 좀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경우 이론과 현장감을 상상해가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야
정답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총괄에 맞도록 10시간을 뭐 많이 시간이 모자라고 더 할 얘기가 많지만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도록 배정을 했고, 또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호학과 경호 이론 이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정의에서부터 뭐 분류, 법원, 뭐 이론적 배경 이런 것이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20회, 21회, 22회, 작년도가 22회죠. 22회까지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백분율로 표시해 놨습니다. 경호 경비의 분류라든지 경호의 목적, 원칙 이런 것이 28%로 비중이 많다. 자, 이 경비지도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소집돼서 가보면은 이 인력관리공단에서 저런 어떤 목록을 쭉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출제가 되도록 기본적인 어떤 배분율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런 것이 쭉쭉 물론 경호학과 경호학의 어떤 비중과 저 시험 이렇게 출제된 비중이 이렇게 중요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저렇게 골고루 출제되도록 요구하고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비중이 빠짐없이 이렇게, 물론 뭐 그 비중대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6개 항목으로 구분돼서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경호 경비 분류를 묻는 그런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고 이렇게 융합된 컨버전스 된 그런 문제가 매년 출제된다. 그래서 경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호의 법원, 민간경비론상의 민간경비 성장 이론을 참고 학습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호의 법원 하다 보면은 전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과 뭐 대통령 경호안전위원회 규정 이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출제하는 의원들도 그렇고 민간경비 쪽에서 민간 이 경비 지도사가 대통령 경호원을 뽑는 어떤 그 시험이 아닌데 왜 공경호에 관한 문제를 많이 내느냐 하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민간경비 이런 성장 이론으로 전이되고 있다 하는 점을 그 경향으로 알기 바라요. 그리고 그 경호의 역사, 이 문제는 고대의 그 문헌을 분석해 보면 이게 군사 조직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이것을 어떤 도성의 경비나 그 핵심 세력에 대한 군사 조직을 경호 조직이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훑어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에 경무대 경찰서에서부터 지금의 경호처의 어떤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다음 경호의 조직이죠. 경호의 조직에서 보면은 경호 조직의 특성과 구성 원칙 여기가 44%로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학습한 내용도 참고로 하고, 여기에서 바로 여기 보면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 거의 30%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 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뭐 그 40%가 되는데, 이 비중이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줄어들 겁니다. 이 경비 지도사를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 경비지도사하고 현장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동떨어진 대통령 경호실의 법이라든지 이 공경호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비중이 높으냐 하는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출제 경향은 경호조직의 의의와 특성, 그 다음에 경호조직의 구성 원칙, 특히 구성 원칙 이거에 대해서 꼭 문제가 나오니까 좀 알고 있기 바라고,
또 그 대통령 등 경우에 관한 법 여기에서 탄골로 나오는 것이 그 대통령 등 경우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경우의 범위 이거에 대해서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법률 개정 이제 법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등 경우에 관한 법이 잘 바뀌죠. 바뀌는데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지고 보기 바라요. 그리고 이 경비지도사 문제에 법률에 관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경호 기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왕왕 그 정답의 그 어떤 그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경호 현장이라는데 이런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민원이 많죠. 따라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저런 법적인 조항 이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문제의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고 문제 출제하기도 어느 면에서는 좀 편하죠. 이래서 이 법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게 알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경호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 경호 업무에 대한 수행 방법, 경호 업무 수행 절차 이 속에다가 예방 경호 개념인 선발 경호, 그 다음에 안전 검측, 그 수행 경호인 근접 경호, 뭐 행사 뭐 출입 통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넣어가지고 어떤 문제 출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가 거의 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 부분도 이 부분이 제일 그 분량도 많고 또 설명도 상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도 이 업무 수행 절차 여기에다가 뭐 선발 경호라든지 수행 경호라든지 안전 검측이라든지 안전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넣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그 비중이 많다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학습의 양도 많지만 출제 비중도 50% 이상이 비중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 업무 수행 절차에다가 경호 활동의 수칙과 원칙, 뭐 사전 예방 경호 방법, 근접 경호 방법, 출입차 통제 대책, 위기 상황 에 대한 SCE 원칙을 얘기했죠. 이런 그 즉각 조치 방법, 또 안전 대책 그러니까 검측과 검색 또 안전 그러니까 행사장에 대한 안전 유지 활동 이것까지도 전부 넣어서 이 부분에 출제 비중이 많다. 학습의 양이 많은 대신에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출제해 보면은 문제 출제하기가 가장 뭐 출제위원들의 심리상으로도 이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 경호 방법 그리고 위기 관리의 비중에 방점을 두고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꼭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행 경호 방법, 그 다음에 위기 관리 비중에 대한 위기 관리에 대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라. 우발 사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즉각 조치 그리고 비상 대책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꼭 출제된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동간 경우에서는 아마 차량 경우까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 과목에서 기존에 출제됐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경호 차량 운전 방법이나 뭐 차량 대형 등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게 분야를 출제하고 있는데, 자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난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출문제는 내지 말라, 기출문제를 줍니다. 이건 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호학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면에서 기출문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다른 그 어떤 그 장르가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뭐 어쩌면은 뭐 그 경호의 기동수산과 교통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문제끼리 컨버전스 해가지고 두세 문제를 하나로 융합해서 문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의 경향도 알고, 기출문제를 그 답을 암기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상상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우발 상황, 돌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우발 상황 또는 뭐 우위기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응 기법의 항목은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응 순서뿐 아니라 인지, 경고, 뭐 방어 형성, 방어와 대피, 대적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SCE 원칙을 꼭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범인의 제압 또는 범인 체포, 어떤 사람은 뭐 현장 확보, 증거 확보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너무 폭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에 이렇게 방향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돌발 상황에 대한 그 해결하는 팁은 뭐냐면은 VIP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경호원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VIP를 안전을 확보해 놓고 범인을 잡든지 현장 확보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데 방점을 두라는 거예요. VIP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러기에 핵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다. 다음 경호 장비, 의전 및 예절, 복장 등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여기 의전 및 예절에 대한 과목이 이제 빠져 있어요. 제가 강의 10시간 한 중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른 것도 이제 뭐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의전 및 예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해두기 바라요. 그래서 의전의 어떤 서열 또는 뭐 자동차를 탈 때 상석이 어디냐, 또는 뭐 운전 서열 중에서 누가 뭐 우선순위 뭐 자리를 어떻게 정해줘야 되느냐, 또는 우리나라 국기법, 국기를 뭐 그 홀수를 달 때는 어떻게 달고 뭐 짝수를 달 때는 어떻게 달고 뭐 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경호원의 복장 문제, 이 경호원의 복장 문제는 공경호의 복장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민간 경비에 규정되어 있는 복장이나 장비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경호요원의 어떤 그 장비는 어떤 것이 옳다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 사람은 이건 뭐 잘못된 일인데 뭐 검은색 계통을 옷을 입어라, 뭐 정장을 꼭 해라, 머리를 드라이 해가지고 쫙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경호원은 보색 원리에 의해서 경호 현장에게,
그리고 VIP와 유사한 비슷한 복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비 복장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전에서 서열을 정할 때는 우선 공적의 직함이 제일 우선이에요. 직위가. 그리고 직위가 똑같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는 여자가 우선이고, 이렇게 결심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엘리베이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에 VIP와 경호원이 누가 먼저 타고 누가 먼저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거는 자 보세요. 여기가 지상인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지상이 안전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겠습니까? 지상이 안전하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위험한 요소에는 경호원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VIP가 먼저 내린다 하는 개념이에요. 위험한 데서 빨리 나와야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두 어떤 지상보다는 배로 올라갈 때는 경호원이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VIP가 타고, 내릴 때는 물론 대형상 선두경호 앞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VIP가 가급적 빨리 내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은 그걸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항을 잘 판단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세요. 수행 경우 문제는 위기 관리 시 보호 대상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한다. 이건 경호 행동도 마찬가지, 의전이라는 모든 서열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호원의 복장입니다. 경호원의 복장은 문제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특히 민간 경비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비업법에 어느 면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죠. 그리고 그런 복장이라든지 장비가 어긋나면은 과태료를 물는다든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있죠. 그거 위주로 장비나 복장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경호요원의 복장은 아까 말한 대로 보호색 원리에 의해서 주변 상황과 똑같다. 자 보세요. 경호원이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어떤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경호인이 결혼식장에 들렸다가 다음은 어떤 상가의 의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경호원이 VIP와 같이 무슨 이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갔다가 수행해서 다시 그대로 그 이동을 해서 어떤 장례식장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VIP는 그때 넥타이도 바꾸고 옷도 환복할 수 있죠. 경호원은 여러 가지 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계획되면은 넥타이라도 검은 넥타이로 바꿔낼 수 있는 예비적인 복장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 경호원의 복장은 그 행사 현장하고 맞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상갓집에 가면 상갓집, 축하해주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 그 어떤 산골에 가면 산골, 도시에 가면 도시, 이렇게 보호색 원리에 의해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 복장이라든지 출제 경향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바 있고, 이 마지막에 4차원 시대에 따르는 경호 방법 등에 따라서 어떤 장비에서 드론이라든지 드론에 의한 공격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경호 관련 저서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호 기관에서 이런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우회 요인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경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어떤 감시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드론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아직 그 출제에는 나온 바가 없어요.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구급법과 의전, 이거는 의전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구급법에 대한 것은 환자 관찰이라든지 또는 구급법의 요령에 대해서 또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어떤 뭐 제세동기의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경호의 환경에서는 테러리즘을 얘기했는데 이 테러리즘은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 자,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암살, 테러 이런 데에 대한 폭넓은 그리고 테러학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의 내용을 학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 문제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10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모두 경비지도사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하나 내가 유머스럽게 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경호원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